안녕하세요. 송산 개미TV입니다.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예의가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시도 안 했는데 주문이 밀려? 이게 뭔 얘기인가 봤는데, 삼바의 사공장 순항이 잘 되고 있다는 예의가 있습니다. 이 이데일리의 출처고요. 김지한 기자님의 글입니다. 삼바가 이 계속되는 스케일업을 하고 있는데, 케이프 투자증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가동률 상승이 이제 빨랐는데, 4공장도 그럴 거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날 케이프 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년 매출액 1조 8,038억 원, 영업이익 6,262억 원을 기록할 걸로 전망했죠. 오승택 연구원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우호적인 위탁 생산 CMO죠. 이 업황과 더불어 호실적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현재 CMO 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체 역량으로 각 공장 가동 효율을 개선하며 이익률이 또 크게 증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어 사공장 프리세일은 현재 약 25개 고객사의 30여 개 제품에 대해 논의 중이고 20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공장은 내년 말 가동이 시작되고 오 연구원은 2023년 말 사공장이 풀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스케일업도 계속될 걸로 봤는데 코로나19의 글로벌 CMO 수요 증가로 인해 고객사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SK바이오팜에 관해 살펴볼 건데요. 자, 유지투자증권이 지난 10일 SK바이오팜이 중국 시장 진출이 긍정적, 그러고 엑스코프리 판매 증가 속도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리포트를 발간했고, 저도 이건에 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SK바이오팜 3분기 매출액과 영업 손익이 각각 240억 원, 마이너스 4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원, 마이너스 640원 정도 대비 개선됐다고 합니다. 엑스코블이 성장 속도는 좀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인데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업계가 협회가 영국과 이 글로벌 신약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서울경제신문의 출처고요. 제약바이오 협회가 영국과 글로벌 신약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유럽 최대 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로 꼽히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과 신약 연구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약회관에서 밀러의학연구소 산학연계 프로그램 글로벌 테라피티스 얼라이언스의 제휴 멤버십 가입 기념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협회가 가입한 멤버십은 지난 2017년에 만들어진 이래 전 세계 80여 개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협회는 이번 멤버십 가입을 통해 향후 국내 참여 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기업과 밀러의학연구소 간 초기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기업이 GTA 제1멤버십에 가입하면 800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밀러의학연구소의 연례 심포지엄 및 각종 교류 행사 참여할 수 있고, GTA 소속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파트너십을 도모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런 협회에 이어 대웅제약, 유한양행, 하플사이언스도 멤버십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근간에 제가 SD바이오 센서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영상을 SD바이오 센서 외국인 러브콜이 상당히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팜이데일리의 출처고요. 김유랭 기자님의 글입니다. 자, 바이오 순매수 상위권 종목에 외국인이 SD바이오 센서를 많이 올렸는데, SD바이오 센서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죠.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신규 편입 이슈도 있었습니다.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난 한 주 동안 담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SD바이오 센서를 1위, 전체 섹터 중에서는 8위에 올렸고, MSCI는 지난 10일 반기 변경으로 총 6개 종목을 한국 지수에 편입했고, 여기에 바로 SD바이오 센서가 포함됐습니다. MSCI 이 지수 편입이 확정된 종목은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 일단 MSCI 지수 편입이 되면 지수를 초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기대감도 있고, MSCI 지수 변경은 5월과 11월 반기 리뷰, 2월과 8월에 분기 리뷰로 1년에 4번 정도 진행이 됩니다. 시가총액과 유독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새로 편입하거나 제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코로나 경고용 치료제로 인한 이 게임 체인저죠. 실질적으로 바이오주들 중에 백신 관련주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꼭 백신 관련주들이 아니더라도 경고용 치료제로 인한 이런 바이오주들까지 큰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 이코노미스트의 출처고요. 잠깐 살펴보면 바이오 키워드가 바로 이렇게 경고용 치료제가 되는데,
과연 이 코로나 판도로 바꿀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을 때 백신이 쓸모없냐라는 대한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고용 치료제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부에서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아도 주장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백신 접종을 해도 감염된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 부작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고용 치료제가 팬데믹을 종식할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는 완전히 다르죠. 경고용 치료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백신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고, 무엇보다 치료제와 백신의 기능 자체가 다른 탓이 크죠. 실제로 이 피터 우테즈 베일러 의과대 국립열대의학대학원 원장은 치료제에만 의존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자, 리아나 웬 조지 워싱턴대 공중보건학 교수도 알약 개발 소식은 대단하지만 백신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감기가 걸려도 감기 예방 접종을 맞죠. 물론 감기 걸리면 치료약도 먹긴 하지만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백신과 치료제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백신은 주가 되고 치료제는 부가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설명도 같은 맥락인데 백신과 치료제는 역할이 자체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경고용 치료제가 팬데믹 종식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죠. 이거 틀린 건 아니고 감염되더라도 손쉽게 치료를 섭취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으니까 당연히 경고용 치료제 개발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머크와 화이자가 제일 앞장서 있죠. 하지만 결국 백신은 우리가 꾸준히 가져가야 될, 즉 치료제와 병행으로 함께 사용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런 글이 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제에 좋은 소식이 있죠. 바로 셀트리온 얘기입니다. 자,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을 뚫었습니다. 이 블루터의 기사고요.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데 유럽 보건당국이 국산으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사용 승인을 내기까지 이례적으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은 레키로나의 유럽연합 사용이 공식적으로 허가됐다고 밝혔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12일 레키로나와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이 개발한 이 루나프레페라고 그래요. 이거 판매 승인을 내린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레키로나의 판매 허가는 EMA사나 약물 사용 자문위원으로부터 승인 권고 의견을 획득한 지 하루 만에 엄청 신속하게 이뤄진 거죠. 즉, 이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가 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첫 승인 권고 의견에 레키로나가 포함되면서 사실상 판매 허가가 연내 이뤄질까 전망이 나왔는데 보통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긴급하게 나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로써 EMA 승인을 획득한 최초의 국산 항체 신약을 개발한 업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고,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로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브라질, 인도네시아에 이어 유럽에서도 사용 승인을 받은 이런 상황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그동안 많이 지지부진해서 주주분들이 많이 고생했는데 이번 걸 계기로다가 주가가 좀 크게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